인권위원장님, 예. 이 업무 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 현황 보고는 인권위원장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료죠? 일부 내용은 좀 간과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회에 나온 그 업무 현황, 잠시 좀 멈춰주시죠. 국회에 나온 보고한 업무 현황을 일부 내용은 간과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건 위증하신 겁니까? 그럼 업무 현황 보고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위증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 현황 자체를 위증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선배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저희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업무 현황하고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전체적인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업무 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죠. 대강 제출하신 겁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국정원사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업무 현황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임질 수 없다니? 일단 질문을 하시죠. 아니요, 이거 질문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업무 현황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겁니까? 허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가짜라는 말입니까? 가짜라는 무슨 말도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짝퉁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 현황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나오셨죠? 업무 현황 보고. 어제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자, 아니 저 이 부분을 잠깐 좀 신장 시간이 정리를 좀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을 2분 내에 하시고요. 2분 내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주세요. 예. 아니 저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업무 현황 보고를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 본인을 대신해서 지금 업무 현황 보고를 한 거지 다른 사람이 업무 현황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사무처 직원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대리해서 나온 업무 현황 보고가 부족하고 뭐 다른 점이 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합니까?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장님 얘기했습니다. 잠깐 말씀 중지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발언 듣고 위원장이 요청하면 그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 현황 보고를 본인 의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게 위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왜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지금 안창호 위원장님이 아셨어요. 업무 현황 보고에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와 다른 이야기가 업무 현황 보고에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질문하면 내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자락을 까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현황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저기 위원장님 바로 따로 여기까지. 시간 드릴게요. 신장식 의원님 어쨌든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위증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앞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지금 업무 현황 보고가 진실이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이와 다른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뭐 좀 전에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장님의 의사와 다르게 업무 현황이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의사와 다르게라기보다는 제가 평소 얘기했던 내용과는 충분한 그 의미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국가위원회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쭉 진행해왔던 내용들을 업무 현황에 담아서
국정감사에 업무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위원장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업무 현황을 부인한다라고 하면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부인은 아니면 안 했고요. 사전에 충분하게 업무 현황에 그 내용을 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부인은 안 했고요. 단지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과하셔야 돼요.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개인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업무 현황의 내용과 우리 안창호 국가위원장, 인권위원장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현황 제29조 평등법 제정, 추진 개요, 주요 내용, 입법 추진 현황, 업무 협조 요청,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업무 현황 보고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갑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업무 현황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적인 업무 현황 보고 맞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요. 평등법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제정을 할 경우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발언 중단하시고요. 충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거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끊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그 의원님께서 평등법 제정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PT 보여주시면 6월 21일 법사위 최혜병 사망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었는데요. 김용원 침해소위 1소위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9월 중순경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려고 하셨죠? 답변하세요.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거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은 할 필요가 네, 김용원 의원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니,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별도로 지금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요. 국정감사장에 왜 나오신 겁니까? 참 정말. 그 직권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안건 상정 시도하려고 하셨죠? 정의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안창호 의원님. 여러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하려고 했다가 정청래 의원을 인권 침해로 직권 상정하려고 했다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상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안건 상정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직권 상정을 했나를 보시면은요, 사망사건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직권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용원 의원이 국회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를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직권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불출석 사유서 보세요.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에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국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적 복수를 위해서 정청래 위원장을 직권조사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안창호 위원장님도 차마 그렇게는 못하게 말리셨겠죠. 그런데 이게 만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일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라고 보이는 한변이라는 데서 진정을 합니다. 진정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한변이 진정한 정청래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원 의원이 한변과 의사연락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진정사주 아니냐? 민원사주, 고발사주 말고 진정사주 아니냐? 질의 라고 하는 의혹이 과정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라는 말로 근거 없이 정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안창호 의원님. 아니 지금 운영 위원이 질문하는 사이에 질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안창호 의원, 본상임위원에 답변하지 마세요. 사적 복수를 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망발! 저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종원 의원님. 사적 복수에 나아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정말. 김종원 의원님. 예, 경고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수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적 복수를 합니까? 사적 복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참나. 자, 저 마이크 빼주세요. 네, 예.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혹시 진정사주가 있었는지 분명히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조사했던 사건들이 쭉 있는데 빨간 표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 사건입니다.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직권조사 하지 않았어요.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그러면서 직권조사 주장하는 위원이 있어서 몇 번의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큰 틀에서 위원회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직권조사 여부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자. 전원위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조사했어요. 사적 복수를 위해선 직권조사를 시도하고 실제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로 직권조사를 끝까지 방해하면서 직권조사가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치매 소위 위원장으로 군인권보호관으로 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권위원회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의원님,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당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저에게 말씀드리는 질문을 겁니다.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왜 김용원 위원장님 지금 판단하세요? 제 신장식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다음은 모경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모경정입니다. 인권위원장님, 예. 지금 인권위원회가 피감기관 맞습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피감기관은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인권위에 너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를 보니까 당연히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소위 표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인권위는 소위를 3인으로 운영해왔었죠. 예, 맞습니다. 인권위법은 소위에서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 사실상 소위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서 심층 논의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동의에 의해서 전원위로 회부한 겁니다. 근데 3일 전에 10월 28일 3일 전에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이칠 때의 처리라는 규정이 의결됩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 전에 걸 띄워주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인용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반대가 2명, 찬성이 2명, 즉 이제 권고가 2명, 각하가 기각이 2명 이렇게 되면 아예 기각을 처리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동수여도 그동안의 만장일치의 정신을 버리고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전체적으로 주실 거면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예, 질의를 다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권위법 제13조 2항은 법꾸라지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인권위원장님, 제 예.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우리 인권위원장님도 법관 출신이시죠? 예, 법관이시면 검사 매번 출신입니다. 네네. 예. 대법원의 판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심의 판결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1심 판결은 1심 하급심에서는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상급심에서 수정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예, 그건 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다면 하급심이라고 해서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그럼 우리나라에 하급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말씀이 그렇지 항소 않습니까? 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 말씀하- 우리 인권위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수의 그 당시에도 다수의 인권위원들은 항소 포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항소 포기로 의견이 나갔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그런 제 이야기 부분서부터 들어보세요. 모든 게 문제가 자, 좀 보시죠.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건 하급심 판결일 뿐입니다. 법조인들에 대해서 후배 율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럼 무슨 필요가 있고 다 대법원에 가서 판결하죠. 이런- 상심 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의적으로 저 해석하지 마십시오.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을 좋습니다. 저도 그럼 많이 다음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말 놀라운데 옆에 계신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님이랑 똑같이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아주 형편없는 판결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대법원이 1심처럼 판결하면 공사의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6명의 위원들이 전원이 상임위 다 보이콧했었죠.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2달이나 회의에 참석 안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월급 반납하겠다. 월급 절반 반납하겠다 했는데 월급 반납했습니까? 이충상 의원 답변하시죠.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금으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선 상임위원회 자체도 단 한 차례 열리지도 않았죠. 예. 불참하는 의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반납 받으십시오. 방금 당당하게 현금으로 다 반납하신 것처럼 회의 안 하신 분들 전부 다 월급 다 반납하시란 말입니다. 그 상임위원분들이 저는 월급을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김영훈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계속 방해? 상임위원 반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상임위원 보고 반납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제가 김영훈 위원님께 질의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상임위원에게 반납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위원장님. 예. 저기 김용원 의원님 제가 경고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위원들이 국민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구 끼어들시면 안 됩니다. 재차 경고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퇴장 명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사 진행을 좀 많이 방해했으니까 1분만 예, 주십시오. 네. 국가인권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기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수 있고 하급심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급심의 의견부터 존중을 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맞는 순서라고 거기에 생각하고요. 대한 답변을 동시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 동시에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동시에 다른 분들이 인권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고언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회보고 있는 운영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는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여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제목은 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항 전원위원회 회의는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1항과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건에 대해서 5명, 이제 우리가 11명이기 때문에 6명이 과반수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5명이 찬성을 하고 5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기권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무도 소위 말하는 과반수를 넘지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론을 어떻게 내겠대요? 인권위원회의 만장일치 정신을 먼저 아니, 예,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이야기하는 건 소위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논쟁을 흘리지 마십시오. 아니, 이거는 법률위원회 위원장님 해석을 하는 마무리해 겁니다. 주세요. 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2항도 같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3명의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결, 즉 안건에 대해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은요. 우선 인용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각은 소위 말해서 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과반수가 안 돼도 기각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명의 경우에도 1항의 해석에 의하면은 기각이 되고 이 경우에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1명의 반대가 있으면은 그거는 법리 해석상 이건 동일하게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 해석상. 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지금 법을 그렇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1분만, 모경정 의원님 따로 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좀 주시면 제가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 모경정 의원님께서는 또 보충 질의를 통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 자격 질문해 주시기 말씀하지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 신장을 위해서 보편적 인권에. 제대로 하고 나오세요. 자, 권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가 지금 딸리는 거 아니야. 논리가 지금 이런데 딸리니까 자꾸 소리 지르고 그래. 조용히 해 또. 판결은 1심 판결에 따름입니다. 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저기 이미자 의원님, 모경정 의원님. 다시 보세요, 의원님. 그거 통계 보시라고요.
저기 자 다른 운영 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제 조용하세요. 제가 자 이미자 의원님 시간입니다. 저기 다른 조용하세요. 의원님들 질문에 중간에 끼어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국가 인권기구 연합 관리라고 그러죠. 관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위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심사 해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특별심사가 진행되고요. 우리나라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관리가 해명을 요구받은 내용 중에 이충상 의원이 지난해 제9차 전원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견 표명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과연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서 발생한 사고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명백히 국가 권력이 중무장하여 시민을 고의로 살상했던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발언을 합니다. 자, 우리 헌법 제10조가 뭐죠? 위원장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뭐죠? 인간의 존엄성. 네, 우리 이미자 의원이 훨씬 더 빠릅니다. 행복 추구를 할 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가침적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저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강근은 행복 추구권이죠. 국민의 권리죠. 그죠? 그런데 밀려서 넘어지고 발생한 사고는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던 행위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반헌법적 발언이 이충상위원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급에는 기천이 없죠. 위원장! 지급에는 기천이 없죠. 예, 없습니다. 생명에도 기천이 없죠. 없습니다. 참사만 기천이 있나요? 뭐 사람 이충상 의원이 더 귀한 참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사에는 기천이 있다고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자 거짓 해명을 합니다. 더 귀한 참사가 아니고 더한 참사라고. 문맥을 읽어보세요. 여기에 5.18보다 더한 참사인가 이렇게 표현할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내용은 문맥상 보면 더 귀한 참사인가 라고 물어요. 그런데 거짓 해명을 더한 참사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관리에서 이 해명을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5.18보다 더한 참사인가를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로 한 글자 빠뜨린 발언이었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한 글자 빠뜨렸다고 이렇게 나를 맹렬하고 과도하게 비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빼는 거하고 덧붙이는 것도 구분을 못합니까? 덧붙였잖아요. 더 귀한하고 더 귀한 참사하고 더한 참사하고. 국어가 안 되는 이런 분이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충상 의원이 23년 6월 26일 인권위 제9차 전원위에서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도 까맣게 잊었던 70년대 사건이죠. 이리역 대폭발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 아무도 적극적인 행위로 잘못한 것이 없고 신속히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는 참사 발생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3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파 집중을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것도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 하면서 유죄 선고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충상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저가 놀러 가다가 죽었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특별법의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관리에다가 이태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충상 의원의 문제 제기 후에 그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여러 독소 제한을 제거했다는 이야기.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민주당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조항들을 빼는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또 해명을 거짓 해명을 합니다. 관리당. 자, 네, 양문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리하고 국제협력을 김건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차례를 하고 기본적으로 2차 가해 발언, 거짓 해명, 기본적으로 반성업성 그리고 심지어 거의 46호까지 이충상 의원이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반헌법적 이충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저러한 2차 가해부터 거의 46호 일분 안 드렸어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 양의원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이충상 위원으로부터의 말과는 상이합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은 우리 이충상 의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언은 전두환 처벌특별법을 제정해서는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네. 위원장님 하실 답변이 없으신가요? 그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충상 위원이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내용이니까는요. 저 이충상 위원께서는 다음에 질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 임기제 낙급 뽑았을 때 심사위원들 우리 이충상 위원께 말씀을 해주셨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 말씀해 주셨죠? 우선 낙급 직원들을 뽑는데 아니 뭐 얘기해 줬냐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해 주셨습니까? 직원들이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낙급 그러면 직원들의 심사위원들이 편향적인 이야기를 이충상 위원께 해드렸고 이충상 위원이 그것을 언론에다 이야기를 한 거네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하고 그런 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직접 그 심사위원들이 편향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충상 위원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 참. 다만 사실 이게 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요. 이충상 위원은 얘기해서요.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충상 위원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위원회 정보는 위원장, 사무총장, 운영지원과장 및 담당장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더라도 면접위원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중립성을 지키고 공무장관 심사와 의견 개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이충상 위원한테 면접위원들이 편향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하튼 선임된 우리 낙급 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 선임된 사람 말고 그 심사위원 정보 알려주셨냐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두 분들이 하신 사실 여태까지 그 부분도 일부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심사위원 정보를 알려주셨는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직무상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고 듣겠습니다. 그 이거 부분에 대해서 돌려고 시간 다 까먹은 게 뭔 질문 답변을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위원장께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디까지 이야기해 주셨는지 공무상 비밀을 이야기해 줬는지를 밝히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임위원회가 지금 8주째 안 열리고 있다. 자리 배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김용원 위원께서는
왜 사무총장이 내 앞에 앉아 있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 배치 때문에 지금 8주째 안 열린 게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제가 그럼 취임하고 8주째 안 나서 열리는 이유가 자리 배치 때문에 몇 번입니까? 그 우선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기 아이고 바랍니다. 참. 처음에 추석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태국에 자리 때문에 갔다 자리 공무 배치가 마음에 출장을 안 했고요. 들어가지고 안 당시 열리니까 몇 그런 번- 문제가 제기됐던 거를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 마음 아시면 됐습니다. 예. 그 부끄러운 당시에 얘기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합니다. 내 앞에 제 얘기를 마음에 안 들어봐봐요. 드는 사람 앉아 있다고 회의하지 말자고 하는 게 이게 초등학생도 안 아니, 하는 일을 그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사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부끄러운 얘기를 줄 들어봐 아시면 주시기 됐습니다. 바랍니다. 말 빙빙 그 돌리지 마시고 다음 당시에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로 아이고, 삿대질을 참, 하면서 막 회의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상호 감정이 좀 양쪽이 다 그러니까 내 격화된 마음에 안 것으로 드는 사람이 보입니다.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나 이거 회의 못 하겠다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파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도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부끄러운 짓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있을 다음 때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 위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왜 안 열렸습니까? 여하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것을 알겠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여러 알겠습니다.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좀 전에 제가 법꾸러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참을 참았는데 법꾸러지는 표현은 모욕적이라고 아까 다른 의원 질의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모경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존 3일에 합의제로 운영되던 거 4인으로 늘리고 1명 2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게 하는 거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거는 다수의 의견이 그날 자. 11분 중에 8분이 찬성을 하신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런지 보니까 2023년 8월 김용원 인권위원회 치매 1소위 위원장께서 정의기억연대 수요 집회에 대한 혐오 세력의 방해 사건에 대해서 그 진정에 자기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일방적으로 기각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위법적인 소위 운영이라고 문제 제기되니까 김용원, 이춘상, 한석훈 상임위원 등 3인은 소위원회 중 1인만 반대를 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운영기척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손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이거는 사회 각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유보를 했다랍니다. 근데 김용원, 이춘상 위원은 자신의 의견이 간섭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계속 보이콧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월급도 반납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4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의원 진정권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이러니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법꾸러지는 비판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법조 생활하면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법을 다 피해가려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전원위에 회부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인의 합의하에 사실상 전원위에 회부된 겁니다. 그거는 법에 위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미비로 인해 가지고 3인이 합의 안 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입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이런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면은 인권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미흡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냈습니다. 이제 4명으로 늘어난 다음에 2대 2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에서 노력해야 된다. 전원이 회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별도 의견을 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 11분 중에 9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